네, 이번 제5강에서는 해외 전시의 참가 준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외 전시의 참가 신청과 두 번째 전시품 결정, 세 번째 이제 부스, 네 번째로는 부스를 장치하고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부스 장치 업체의 선정,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가 서비스 업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전시품 운송, 마지막으로 참관객 유치를 위한 최고의 부스를 찾는 팁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전시에 참가 준비에서 해외 전시에 참가에 따른 부스 임차와 부스 디자인 및 설치, 그 다음에 전시품 운송 등의 하드웨어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듯이 철저한 전시의 참가 준비는 우리 회사의 제품의 경쟁력을 마음껏 선보일 수가 있고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국내 전시의 참가와 해외 전시의 참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지방 전시회를 간다 하더라도 하루 내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해외 전시회 참가는 제한된 갖고 갈 수 있는 물건이 제한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잘 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시의 참가 신청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전시의 참가 신청은 주최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정 비율의 부스 임차료까지 납부를 해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보통 해외 전시의 신청은 개최 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루어지며 해외 전시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특히 유명 해외 전시회는 전시회 개최 기간 중이나 전년도 폐막 직후에 차년도 전시회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명 전시회일수록 참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참가 신청을 했지만 최근에는 해외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이메일로 신청받는 추세이며 참가비 부분은 계좌 송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즉시 결제가 가능한 해외 전시회가 많아져서 편리하고 빠르게 참가 신청을 완료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단 온라인 참가 신청 완료 후 확인 메일이 없다면 필히 해외 전시 주최 기간에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스 임차 비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참가 신청과 동시에 임차료의 20%에서 50%를 선납부를 하고 개막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잔금을 완납을 해야 합니다. 유명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참가 신청과 동시에 부스 임차료를 100% 납부를 해야만 신청 완료 처리가 되므로 참가 신청서를 자세하게 확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시회 참가 신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스 임차료의 할인율과 각종 서비스 신청의 할인, 부대 행사비의 할인, 또 부스 위치 배정권의 우선권 부여 등 여러 가지의 이점을 제공하고 있고 가능한 참가 신청을 서둘러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전시품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틈새에서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하여 주목받게 되는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접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제품을 갖고 해외 전시에 참가할 것인가? 그 역시 해외 전시회의 참가 성과를 높이는 데에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가업체의 목표가 판매 증가라면 전시품은 고객이 요청하는 기간 안에 실제로 납품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이나 보안, 의료기기 등의 첨단 융합 제품일 경우에는 혁신적인 신제품이나 최신 모델로서 전시품을 구성하지 않으면 바이어에게 주목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해외 전시회가 혁신적인 제품으로 참가한다고 해서 성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국내 한 디지털 도어록 제조업체가 이탈리아에서 대부분 현관문 잠금 장치를 열쇠로 이용하고 있어서 디지털 도어록 제품의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이탈리아 전시에 참가했지만 막상 현지에 수요가 전혀 없어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현지 시장의 특성에 따라 혁신적인 제품이 오히려 수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유행이 지났거나 구형 제품이라도 수요가 많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현지 시장을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시품의 지적재산권 관련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특허 및 디자인 복제의 분쟁 소지가 있는 제품이거나 특허 출원을 받지 않는 신제품은 필히 제외해야 합니다. 특히 전시의 참가 현장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제재 및 소송 또는 기밀 노출 등을 당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업 제품을 가지고 전시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해외 전시에 오는 비지터 중에 변호사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항표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전시장 부스를 철수해야 되는 그런 사례를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판매할 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 전시장에서 홍보를 할 때는 그런 디자인 상표나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 전시의 참가 목표 달성을 위한 전시품을 결정 시에 고려할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참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시품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네, 전시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제품을 전시할 것인가 혹은 주력 제품을 전시할 것인가. 두 번째, 반드시 전시해야 하는 제품은 과연 무엇인가. 세 번째, 정말로 새로운 신기술, 혁신성, 독창성, 디자인, 현지 시장 등의 관점에서 새로운 제품인가? 네 번째, 경쟁사 제품보다 더 우수한 제품인가? 다섯 번째, 참관객의 요구사항에 잘 부합되는 제품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진출 시장이 요구하는 품질의 규격, 인증 등을 획득한 제품인가? 일곱 번째, 현재의 기술 동향이 잘 반영된 제품인가? 여덟 번째,
제품의 특징 중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가? 9번째, 해외 전시에 출품용 특별 제작 제품이 필요한가? 10번째, 해외 전시의 현장에서 제품의 시연이 가능한가? 11번째, 해외 전시의 현장에서 전기나 가스, 압축 공기 등의 시연에 필요한 조건이 준비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해외 전시의 현장에서 제품 시연이 가능한 면적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하여 전시품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부스입니다. 해외 전시회나 국내 전시회를 참가해 본 업체 입장에서는 부스에 대한 막연한 감이 없는데,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스를 어떻게 꾸며야 될까 상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전시회 부스는 곧 참가업체의 현지 피팅룸 또는 사무실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부스 디자인은 부스를 방문하는 참관객들에게 편안한 이미지와 신뢰감을 주도록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시품이 참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참가업체를 대변할 수 있도록 부스의 내부 공간이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부스의 내부 공간은 크게 프리젠테이션 구역, 전시품의 기술적인 특징과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시연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고, 상담구역,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는 공간, 나머지 보조구역으로 각종 물품을 보관하거나 직원을 위한 공간으로 구분하여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품의 시연을 중점적으로 할 경우에는 프리젠테이션 구역을 비중을 높게 준비하면 될 것이고, 상담을 중점일 경우에는 상담 구역의 비중을 높게 하면 될 것입니다. 제품의 시연과 상담을 모두 함께 하여야 한다면 두 구역을 비슷한 비중으로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참가업체의 참가 목적과 규모, 전시품의 특성 등에 맞게 좋은 위치에서 적절하게 부스의 내외부를 디자인하고 장치를 한다면 해외 전시의 참가 성과를 좋게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시회를 많이 참가해 본 결과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프리젠테이션 구역에 대한 부분을 잘 준비를 하십니다. 하지만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있는 제품을 뒤에 있는 프리젠테이션에 있는 지역의 제품과 순환해서 바꿔가면서 PT를 준비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전시 4일 내내 제품을 똑같이 구현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안에 바이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입구 쪽에서 제품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없어가지고 상담할 기회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았고요. 또 한 가지는 누군가 한 명이 꼭 상담 자리에 바이어가 없는데 앉아 있는 겁니다. 바이어랑 상담을 하기 위해서 앉는 자리지 쉬는 좌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담 자리에는 항상 바이어를 대동해서 상담을 할 경우에만 착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부스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부스의 위치가 전시장의 입구 근처라든지 정면이나 중앙이라든지 참관객의 주 동선 주변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스의 배치는 일반적으로 품목별로
전시관을 배정한 후에 신청한 전시 면적을 고려해서 참가 신청 선착순 또는 참가를 꾸준히 한 업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명 전시의 경우에는 전시의 기간 중에 차년도 전시의 부스를 예약하는 업체도 많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배정을 받고 싶다면 동일한 전시에 지속적으로 참가를 하고 미리 참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시의 주최 기간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동일한 조건의 경우 좀 더 유리한 부스 배치를 받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업체 특성에 따라서 가스나 물이 필요한 업체는 그 공급원을 감안해야 하며 음식 코너라든지 바닥이 경사진 곳이라든지 전시장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근처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곳들은 할인을 제공하는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싸다고 해서 위치가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업계 인지도가 높은 선도기업, 즉 대기업들이 있는 부스에 많은 바이어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자리를 잡는 것도 또 하나의 요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부스의 규모 및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의 규모는 참가업체가 참가 목적과 예산과 전시품과 또 예상 참관객 수, 그다음에 임차 가능 면적, 상담 직원 수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스의 장치물은 부스 면적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3 곱하기 3, 9 스퀘어 미터 기본 부스라면 2.7제곱미터가 장치 면적이 되겠고 6.3제곱미터가 상담 면적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 반경을 보통 2.6제곱미터로 보게 되면 3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 직원 3명이 아니라 3명이 그 부스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어느 정도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대략 바이어가 1명에서 2명 정도가 온다고 치면 상담 직원도 역시 1명에서 2명 정도. 출장을 우리가 3명이 간다면 1명은 부스 밖에서 혹은 시장 조사 돌아가면서 1명에서 2명 정도가 부스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스의 형태는 통로 쪽으로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구분할 수가 있고 통로에 개방되어 있을수록 참관객들의 눈길을 더 끌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개방된 면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위치가 좋지 않다면 부스의 형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부스 위치에 따라 그 형태를 결정해야 하며 결정된 부스 형태에 따라서 다시 장치와 설치품과 전시품 디스플레이 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외 전시에 따라 부스의 형태별로 비용이 다르거나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전시장의 배치도인데 1면이 개방되어 있는 R 부스가 있고 2면이 개방되어 있는 C 부스가 있습니다. 또한 3면이 개방할 수 있는 E 부스가 있고 전면을 개방으로 하는 I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면 부스를 흔히 로우 스탠드 라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이 면처럼 요 한 면만 이쪽 한 면만 오픈이 통로 쪽에 오픈이 되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C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선이 두 가지 동선이 모이는 교집합 부분이기 때문에 두 면 코너 부스라고 하죠.
코너로 이어져 개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페니슐라, 반도라고 합니다. 그 3면이 이게 모두 개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 또 이쪽 동선에 최소한 3명 이상의 상담원이 위치를 하고 있어야만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 그래서 상당히 혼잡스러운 그런 부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일랜드 부스 같은 경우는 섬입니다. 사면이 모두 다 개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픈되어져 있는, 약간의 동선과 부스가 벽이 없는 관계로 항상 개방되어 있는, 사람들이 부스 안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부스 장치 및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스 장치의 형태입니다. 전시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해외 전시회 참가 신청서에서 전시 면적을 스페이스 온리, 바닥만, 로 스페이스만으로 임차를 할 것이냐, 또는 전시 면적 플러스 기본 부스, 패키징 부스로 임차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전시 면적만 임차를 할 경우에는 참가 업체가 별도로 그 부스를 설치, 장치를 해야 하며 조립식 부스와 주문식 장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전시 면적과 기본 장치를 선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장치의 주문 없이 그 안에 들어갈 부품들만 준비를 하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시 면적만 임차를 할 경우에는 기본 부스보다 훨씬 임차 비용이 싸다라는 것도, 그래서 싸다고 무조건 전시 면적만 빌려놓으면 가면 아일랜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장치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만을 제공할 때는 싸지만 기본 부스로 가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들한테는 훨씬 이로운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본 부스, 조립식 장치 부스, 레디 스탠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장치 부스인데요. 전시 주최기관이 전시의 면적과 동일한 형태의 장치물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부스를 말합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의 전시회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부스의 간판, 그다음에 벽면, 그다음에 조명, 그다음에 안내 데스크 등의 최소 필요 장치와 비품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스 장치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는 편리하지만 기업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는 나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전시품의 디스플레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렌탈 부스, 임차 장치 부스는 전시의 지정 장치업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규격화된 부스 중에서 업체 특성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장치하는 부스를 말합니다. 독일이나 유럽, 미국에서 많이 이용되며 최근에는 중소기업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식 장치에 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업체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부스 장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임차 부스 같은 경우는 나무로 만들다거나 혹은 메탈로 만드는 형태로 구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문식, 독립식 장치 부스입니다. 커스터마이즈 스탠드인데요. 참가업체와 전시품의 특성에 따라서 부스 장치를 별도로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설치하는 부스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 장치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체가 원하는 형태로 부스를 장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기업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치비가 억을 썼다. 뭐 요즘에 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립식으로 장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전시관 통째로 관을 하나 빌려서 이렇게 장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억, 5억, 뭐 몇십억을 들여서 장치를 하는 단 5일, 10일 정도의 전시 기간 동안 집을 새로 짓고 다시 뽀개는 것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부수 장치를 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는 해외 전시의 성격에 맞게 부수의 장치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전시에 참가하는 국내 업체들 중에는 전시의 성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수 장치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유명 전시의 경우에는 2,000개에서 5,000개사가 넘는 참가업체가 있기 때문에 업체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수천 개의 부스 중에서 눈에 띄는 부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관이나 조립식 부스의 경우에는 별도로 회사 및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패널이라든지 배너라든지 또는 모형이나 소도구 등을 통해서 현지어 또는 영문으로 제작된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부스라도 참가업체의 작은 아이디어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백화점의 쇼윈도어처럼 부스 내의 조명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부스 내에 설치한 조명은 전시품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기본 조명 외에도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 그다음에 조명에 대한 부가 서비스와 비품을 사전에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고 최근에는 현장에서도 주문을 우리가 그 전날 설치할 때 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도 가능합니다.